ITQ 엑셀 2021년 6월 기출문제 A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엑셀에서 해야 할 일은 시트를 3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새 시트를 3번 눌러서 시트를 만들어준 후에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우선 만들어준 후에 3개의 시트를 모두 블럭을 설정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3개의 시트를 모두 블럭을 설정한 후에 A열 선택, 오른쪽 버튼 열 너비를 1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시트 전체를 블럭 설정하신 후에 문제지에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서 글꼴은 굴림의 11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굴림의 11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럭을 해지하고 시트에 있는 블럭을 해지하기 위해서 시트명을 하나 선택하시면 시트의 블럭이 해제됩니다. 제1작업에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한 후에 1번, 2번, 3번 행에는 도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행을 블럭 설정, 높이를 살짝 수정해 주시면 되고 4번부터 15행 정도까지도 살짝 넓게 해줘서 내용을 입력하기 편리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 작성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의 14번 셀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그룹에가 아니라 데이터 도구 그룹에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서 ITQ 엑셀은 목록만 나오죠. 원본 데이터에 문제에 표현되어 있는 H14번 셀을 선택하고 임대 코드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임대 코드인 B의 5에서 B의 12번 셀을 블럭 정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를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G의 5번에서 G의 12번을 블럭 설정하고 이름 정의를 하죠. 이름 상자 위에서 입주 1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후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입주 1이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먼저 하시는데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실평수가 20 이상인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행 전체라는 얘기는 조건에 맞는 행을 전체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행 전체를 블럭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셀인 B의 5번에서 J의 12번 셀까지 블럭 정하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갑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를 선택하시고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실평수가 20 그렇기 때문에 실평수 20인지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 셀 선택, 실평수 셀인 2의 5번을 선택하시고 F4키를 2번 눌러서 행은 늘어날 수 있는 혼합 참조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2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20. 이 조건을 만족하면 글꼴이 파랑색, 그 다음 굵게를 설정하라고 했으니 서식 메뉴에서 굵게와 색을 파랑색을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 버튼 클릭. 다시 한번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조건에 맞는 행에 대해서 색이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평수가 20인 데이터들은 33과 25밖에 없기 때문에 잘 조건부 설정이 서식에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문제에서 보면 B의 14번에서 제1작업 시트에 B의 14에서 H12 영역 복사, 제2작업 시트에 B의 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B의 4번부터 H의 14번 블럭 설정,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제2작업 시트에 B의 2번 셀 선택, 컨트롤 V 붙여넣기. 그 다음에 셀 정리하고 B의 11번부터 G의 11번 셀을 병합하여 월 임대료 단위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 후에 H11번 셀의 월 임대료의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테두리 가운데 맞춤. 그러면 B의 11번에서 G 11번 셀 홈탭 블럭 설정,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월 임대료 단위 원의 전체 평균 입력. 그리고 이 옆에는 평균을 구합니다.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평균은 월 임대료라고 했으니까 F의 3에서 F10 블럭 설정.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평균을 구했습니다. 상단에 있는 월 임대료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습니다. 블럭 설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월 임대료 월 임대료의 문제 목표값 찾기. 월 임대료의 전체 평균이 105만 원이 되려면 3명 교실의 임대료 및 임대료 단위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목표값의 수식은 우리가 계산한 에버리지, 그 다음 이 값이 목표로 하는 값이 105만 원이기 때문에 찾는 값은 105만 원. 이 105만 원이 되려면 어디를 바꿔야 하느냐? 3명 수학교실의 월 임대료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셀 포인터는 F11 선택,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그룹에 목표값 찾기. 수식 입력 셀은 우리가 계산해 놓은 에버리지 셀, 찾는 값은 목표로 하는 값인 105만 원.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문제에 있는 3명 수학교실의 월 임대료. 현재 120만 원인데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죠? 됐으면 확인. 137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목표값 끝났으니 고급 필터 구분과 실평수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필드명인 구분과 실평수 블럭 설정,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 조건은 B의 15번, 14번 셀에 쓰라고 했으니 B 14번 선택, 컨트롤 V. 그리고 구분에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이거나 했기 때문에 음식점과 같은 줄의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밑에 줄의 조건 15 이하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15.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임대 코드와 입주상가, 월 임대료, 입주일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했으니 임대 코드, 입주상가 블럭, 컨트롤 키 누르고 월 임대료, 입주일 블럭, 컨트롤 C. 복사 위치는 B의 18이기 때문에 B의 18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한 후에 B의 2번에서 H의 10번 블럭 설정, 데이터 탭에서 고급 필터. 다른 장소인 B의 18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으니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확인합니다. 블럭 설정하고 들어간 B의 2번에서 H의 10번 블럭 설정. 조건 범위는 조건을 작성한 B의 14번에서 C의 16번 블럭 설정. 복사 위치는 B의 18이라고 했지만 필드명을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출하고자 하는 필드명인 B의 18부터 E의 18 블럭 설정. 됐으면 확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샵이기 때문에 열 넓혀서 완료를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제2작업이 끝납니다. 제3작업, 제1작업 시트에 B의 14, H의 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에 B의 2번 셀에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제1작업에서 블럭 설정된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제3작업에 B의 2번 셀에 붙여넣기 하라고 했으니 B의 2번 셀 선택, 컨트롤 V 붙여넣기. 부분합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했는데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구분을 이용해서 보시면 학원, 편의시설, 음식점으로 정렬된 거고요. 다른 말로 그룹화도 되어 있습니다.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학원 선택, 구분해서 학원, 음식점, 인 데이터 선택, 데이터 탭에서 내림차순 정렬. 그럼 학원과 편의시설, 음식점으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분석. 부분합은 순서대로 구하십니다. 문제를 보고 구하십니다. 입주상가의 개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가상분석이 아니라 옆에 있나 보군요. 화살표 클릭해서 개요 문제에 있네요. 부분합. 그룹화 항목은 정렬한 것이 부분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룹화 항목은 구분. 첫 번째 함수는 개수죠. 함수는 개수, 사용할 항목은 입주상가, 계약기간 해지하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무조건 해지하세요. 확인. 그리고 다시 개요에서 부분합. 문제에서 두 번째는 월 임대료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룹화 항목은 선대는 거 아니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 월 임대료라고 했으니 입주상가 지우고 월 임대료 확인.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라고 했습니다. 개요에서 보시면 그룹 해제해서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함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4작업 차트. 제4작업 차트도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1작업에서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열로 사용된 월 임대료와 계약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열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명수학교실처럼 가로 항목을 입주상가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상가 필드명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월 임대료, 계약기간 선택. 첫 번째 데이터가 세명수학교실이니까 세명수학교실의 데이터 0 헤어샵, 초록 피아노, 한빈 논술, 24 편의점, 크린 세탁. 블럭 설정한 후에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삽입 메뉴에서 차트 그룹의 첫 번째 있는 세로막대형 차트에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 데이터 범위 제1작업을 이용하라고 했고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시오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인 차트 제목 옆에서 오른쪽 버튼 차트 이동. 새로운 시트이기 때문에 새 시트로 이름은 제4작업. 확인. 차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이라고 했으니 빠른 레이아웃에서 3번 선택. 스타일은 1번이니까 스타일 1번. 그리고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서식은 제목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 선택. 홈탭에서 굴림이라는 글꼴을 선택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는 11. 채우기호가 질감 파랑 박엽지라고 했으니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메뉴에서 질감 파랑 박엽지 선택. 그리고 그림 채우기의 그림
그림 영역은 계열이 있는 부분인 그림 영역 선택, 도형 채우기는 흰색. 제목 서식 변경을 위해서 제목 입력합니다. 자, 내용 입력했고요. 테두리 클릭, 홈 탭에서 글꼴은 굴림에 굵게 20이니 굴림 맞죠? 크기는 20, 굵게.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 넣으라고 했습니다. 글자 색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저는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서식에서 계약기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차트가 빨간 계열이죠. 관계없이 그냥 파란 계열 선택,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계약기간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닌 꺾은 선형의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지정합니다. 보조축 선택. 확인 버튼 클릭하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잘못했군요. 다음 밑에 아랫부분에 제4작업에 있는 제4작업 시트를 맨 뒤로 이동. 제1작업에서 계약기간에 연자를 안 붙였네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한 자릿수인 경우는 샵 쉼표 샵 0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0 쓰고 연을 쓰면 연이 붙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에 보시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출력 형태의 참조 영역 표식을 마름모로 크기로 10으로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은 120만이고요. 마름모는 꺾은 선형의 마름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에서 점 선택,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그 다음에 채우기, 표식. 그 다음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메뉴에서 형식을 다이아몬드, 크기를 10. 수정됐습니다. 레이블 값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레이블은 120만이 3명 수학 교실의 레이블 값입니다.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보시면 전체 다 선택, 하나 안 했군요. 계열을 한 번 선택, 전체 계열이 선택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3명 수학 교실만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클릭. 그러면 120만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눈금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선택합니다. 눈금선은 이 부분이 눈금선이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선입니다. 그렇죠? 점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도구 서식, 도형 윤곽선, 대시, 네 번째 선이 파선. 선색 바꿔도 되고요. 안 바꿔도 되고요. 축,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바꾼다. 왼쪽이 기본 세로축, 오른쪽이 보조 세로축. 축에 있는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 서식. 현재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가장 큰 값이 150만, 최대 값을 150만으로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증가값, 주단위라고 얘기합니다. 30만씩 늘었네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30만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넣고 싶으면 선,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나타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나타내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범례명을 변경하라 했습니다. 출력 형태의 범례명은 한 줄, 우리가 만든 차트의 범례명은 두 줄, 한 줄로 바꿉니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월 임대료 단위의 원은 Alt 엔터를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줄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바꾸는 거죠. 편집 메뉴 선택, 내용을 입력합니다. 월 임대료 단위 원. 다음 확인 하면 법리명 변경됐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하라 했습니다.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블럭 설정, 꼬리 조절점 이용해서 위치 변경, 내용 입력합니다. 최근 입주업체. 블럭 설정하시고 글꼴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차트의 글꼴은 차트 영역에서 굴림의 1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홈 탭에서 굴림의 11로 변경,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한 후에 색은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색을 이용해서 변경. 글자 색은 당연히 검정색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긴 하는데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란색도 상관없고 검정색도 상관없다. 자, 나머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차트 끝. 자, 제일 작업 다시 갑니다. 함수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보증금 임대코드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5,000, 2이면 3,000, 3이면 2,000. 임대코드의 네 번째는 이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1이면 5,000을 출력하고 2이면 3,000, 3이면 2,000을 출력한다고 했습니다. I의 5번 셀 선택, 추주문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추주, 가로 열고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미드는 텍스트 셀인 B의 5번 선택, 컴마 스타트 넘버는 네 번째죠. 그다음 넘버 캐릭터는 하나만 갖고 올 거기 때문에 1. 여기서 추출된 숫자가 1이면 첫 번째 데이터를 출력할 거기 때문에 5,000. 두 번째 데이터는 3,000. 세 번째는 2,000을 출력할 거다. 라는 의미죠. 됐으면 엔터. 채우기 핸들. 주의할 점, 선이 두꺼워지죠.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위치 선택합니다. 임대코드 마지막 글자를 구한 결과값에 층을 붙이시오 했습니다. 라이트 함수 사용하고요. AND 연산자 equal right. 임대코드의 마지막 오른쪽 31223이죠. 이걸 층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셀 B의 5번 셀 컴마 넘버 캐릭터는 몇 개의 숫자, 몇 개의 텍스트, 한 개죠. 한 개.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어붙입니다. 텍스트를 출력할 때는 따옴표 안에 층 됐으면 엔터. 마지막 오른쪽 글자가 3이기 때문에 3층 채우기 핸들. 다음 서식 없이 채우기. 3번 문제. 학원 임대료의 평균을 구합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000단위까지 구하란 얘기는 100단위까지는 0으로 채워라. 라운드 함수와 dAverage입니다. 그래서 100단위까지 0으로 채웠기 때문에 0이 3개. 자, 라운드 함수를 먼저 쓰죠. 라운드. 그 다음에 dAverage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입니다. 전체 범위 평균 구할 필드명 조건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블럭 설정 B의 5에서 H의 12,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명은 월 임대료 F의 4번 셀 클릭, 조건은 학원, 조건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이 학원. 결과가 나왔을 경우
100단위까지 0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1, 10, 100 하면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을 0으로 채울 때는 마이너스와 숫자, 소수 부분을 자를 때는 플러스와 숫자입니다. 됐으면 엔터. 4번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한 입주상가수 해당 일이 2021년 3월 1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 입주한 입주상가수를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카운트 if는 조건을 구하는 함, 조건 범위 조건으로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한 함수입니다. equal count if 조건 범위는 2021년 3월이기 때문에 날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입주일이 조건 범위.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블럭 설정했을 때 입주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컴마. 조건은 따옴표 안에 넣습니다. 해당 일이 2021년 3월 1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날짜가 3월 1일보다 큰 거죠. 그래서 비교연산자 먼저 씁니다. 크거나 같다. 2021 0302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나오겠죠? 5번 최대 계약 기간 맥스 함수죠? 맥스 최대 계약 기간이라고 함은 계약 기간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 기간인 H의 5에서 H의 12번 블럭 설정 가로 닫고 엔터 5년입니다. 마지막 브이룩업입니다. 계약 기간 H14번 셀에서 선택한 임대 코드에 대한 계약 기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브이룩업 왼쪽에 있는 H14번 셀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H14번 선택. 룩업 밸류는 현재 H14번을 선택하는 거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임대 코드가 있는 부분부터 블럭 설정. B의 5에서 H의 12번까지 블럭 설정. 홀 인덱스 넘버는 임대 코드라고 되어 임대 코드가 아니고 찾고자 하는 것이 계약 기간이죠. 계약 기간의 열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정확하게 갖고 와야 됩니다. 콤마 false 또는 true false 또는 0 false 쓰겠습니다. 엔터. 그럼 임대 코드가 LA113인 것에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추출됐죠? 그 다음에 조건 유효성 검사에서 두 번째인 LR13-1의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ITQ 엑셀 함수의 ITQ 엑셀 시험은 몇 번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